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도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류지연입니다.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과학적인 사실만 말씀드릴 겁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위행위를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죠. 크기는 호두만 합니다. 전립선의 역할은 뭘까요? 정액의 액체 성분을 만듭니다. 이 액체가 정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정자를 보호하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40대부터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자랍니다.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특히 밤에 심하죠.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잔뇨감이 남아있죠.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또 뭐가 변할까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전립선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전립선 조직도 변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자위행위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답은 좋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18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연구입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 전립선암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전립선은 계속 액체를 만듭니다. 이 액체가 오래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압력이 높아집니다. 세포 불균형이 올 수 있죠. 규칙적으로 사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에 쌓인 액체가 배출됩니다. 전립선이 깨끗해집니다. 염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감염도 예방됩니다.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국제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요도의 세균을 줄인다고 합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규칙적이란 말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중요하죠.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 피로가 옵니다. 신체적 피로도 느낍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위행위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 지금 답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받아온 질문들입니다. 부끄러워. 못 물어보셨던 것들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위행위하면 몸에 해롭지 않나요? 아닙니다. 절제하며 하면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립선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에 압박이 가지 않나요?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전립선과 요도에 염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면 전립선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성기능 장애나 허약함의 원인이 되나요? 이건 오해입니다. 자위행위가 발기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액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체력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과도하지 않고 죄책감이 없다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에 이미 염증이 있는데 해도 되나요? 이미 질환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염증, 감염, 비대증이 있다면 말입니다.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때로는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몇 번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됩니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신체 에너지가 충분하면 됩니다. 사후에 피로나 따끔거림이 없으면 건강한 겁니다.
여기서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름은 김영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67세 은퇴 교사셨습니다. 김영수 씨는 건강에 항상 신경 쓰셨습니다. 하지만 성 건강은 말하기 어려워하셨죠. 몇 달 전부터 소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소변이 끊겼다가 나왔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셨습니다. 아랫배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약간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사정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거의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사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든 자위행위로든 말입니다. 전립선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에 쌓인 액체를 배출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위험도 줄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달라졌습니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버리면 됩니다. 과학을 믿으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정신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됩니다. 신체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면 해롭습니다. 피로감을 느끼면 쉬어야 합니다. 따끔거림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둘째,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사정 후에는 꼭 씻으세요. 생식기를 깨끗이 하세요. 손을 잘 씻으세요. 화장실 후 위생 관리하세요. 감염을 예방합니다. 전립선 압박도 줄입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사정 후 피로하면 주의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멈추세요. 따끔거림이 있으면 쉬세요. 이상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가세요. 전립선 감염이나 염증일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전립선 건강에 필수입니다. 소변을 묽게 만듭니다. 요로에서 세균을 배출합니다. 하루 2리터 정도 마시세요. 다섯째, 정신 상태에 신경 쓰세요. 자위 행위가 죄책감을 주면 안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몸과 마음 모두 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직후에는 쉬어야 합니다. 최소 4, 6주는 기다리세요. 의사의 허락을 받으세요. 상처가 아물어야 합니다. 수술 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회복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출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수술 후에도 규칙적인 사정은 도움이 됩니다. 남은 전립선 조직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위행위도 건강한 선택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전립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 2회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르세요.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고독감을 느끼신다면 상담을 받으세요.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전체적인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변합니다. 크기가 커집니다. 기능이 변합니다.
호르몬도 변합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암 위험을 줄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유지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입니다. 균형과 절제가 핵심입니다. 과하지 않게 하세요. 죄책감 없이 하세요.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수술 후에는 조심하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충분히 회복한 후에 시작하세요. 배우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 건강도 일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따르세요.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몸을 위해 일할 차례입니다. 건강을 돌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편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이런 주제에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까요.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성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세요. 실천해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매일 이런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 합니다. 정기검진도 잊지 마세요. 50대부터는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으세요. PSA 수치를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성 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입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좋아집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건강을 누립니다. 자신의 성 건강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의 성 건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주제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몸을 소중히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